번째 시간으로 스퍼 기어 모델링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퍼 기어는 도면상에 모듈 1 이수 40개로 되어 있는 작은 기어입니다. 지금 스퍼 기어 축에서도 모듈이 1로 나오면 작은 개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듈이 1일 때보다는 2일 때가 더 많기 때문에 2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뻔했는데 준비된 게 지금 1이라서 모델링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풀리를 만드실 때 하고 동일한 방향성 회전체이기 때문에 기준면 XY 평면에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듯 중심선 선택해주고 중심선 바꿔주고 일치 구속 조건 선의 중간점 누르고 원점 찍어서 일치.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형상이 이렇게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리와 형상이 처음 초기 스케치는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풀리는 호칭 지름이었지만 기어는 피치원 지름으로, 피치원 지름 아까 이수와 모듈에 곱하기로 나오는 값이죠. 1 곱하기 40, 그래서 40으로 지름을 잡아준 다음에 한꺼번에 스케치를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제가 요 기준은 피치원 지름과 이뿌리원 지름 간의 갭, 그러니까 거리로 규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회전이 다 되고 나면 그 자리에 치형을 스케치를 다시 넣어서 모델링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여기 스케치에 치수를 다 넣어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측정을 하셔서 나오는 값이 돼야 되겠고요. 측정. 여기서 여기까지 15. 이왕에 온 김에 다 재고 가보면은 전체 폭 25에 이 친구가 25로 지름이 나옵니다. 지름 전체 폭 25, 지름 25, 예. 치형 부분 15 해서 가보죠. 자, 15를 주기 전에 여기서 여기까지 또 하나의 치수를 주는 것보다는 중간점과 선을 붙여가지고 치수를 한 번만 줘도 구속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선과 점 간의 구속 조건은 선 찍고 일치 구속 조건입니다. 중간점 찍어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치수를 줘본다면은 여기죠. 이게 15가 되면서 굳이 꼭 여기서 요 중간을 찍어 가지고 치수 구속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고 전체 폭 아까 25 나오게 하고 지름도 25로 정의가 됩니다. 이 뿌리원과 그 피치원 간의 관계를 수식으로 보시게 되면 가장 일반적인 기어를 만드는 모델링 방법인데 기어를 만드는 기준에 있어서는 다른 각자마다의 기어 만드는 회사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처음 만드시는 기어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접하시게 될 방법인데 실제 실무에서는 살짝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기준으로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지금 딱 맞춰서 보는 갭으로는 요게 되겠죠. 수식이 수식 자체는 모듈 곱하기 1.25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예시가 모듈이 2일대 예시라서 좀 차이를 봐주셔야 되고요. 뭐 수식으로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 입뿌리 높이라는 수식보다는 전체 이높이에서 모듈을 뺀 값으로 인식을 하시는 게, 외우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겁니다. 전체 이높이 공식이 모듈 곱하기 2.25인데 1을 대입하면 2.25가 되고요. 이때 모듈이 1이기 때문에 2.25에서 1을 빼면 1.25로 규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갭을 치수 1.25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치형을 만들어 넣을 때 이제 1.25가 잘못 기입되거나 그렇게 되면 다음 작업에서 좀 차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넣어 주셔야 다음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치수는 다 완전 구속이 되었고요. 회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회전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동이 안 될 시에는 어떤 부분에 스케치적인 부분이나 버튼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확인. 네, 치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형 스케치면은 두 개를 잡을 수 있겠는데 제가 스케치를 사이에다 집어넣고 했기 때문에 YZ 평면이 가장 하기 편할 것 같고요. 혹은 요 면에다가 하고 두께만큼 15만큼 돌출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두 평면 중에 편한 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YZ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잡고 여기 원점에다가 기준 잡고 원 3개를 그리는 스케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 3개 중에 제가 좀 크게 그렸는데 가운데 있는 원이 피치원 지름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운데 원 이제 구속을 잡으면 기준으로 바깥쪽의 원과의 갭을 모듈 값으로 지금은 1이니까 1을 기입하고요. 그럼 이제 두 개가 완전한 구속 조건 되고 마지막 남은 원과 제일 바깥쪽의 원과의 치수 구속으로 치수 전체 이높이로 계산하는 겁니다. 아까 전체 이높이가 모듈 곱하기 2.25였거든요. 1 곱하기 2.25니까 그냥 2.25를 입력하면 좀 전에 제가 피치원 지름에서 이뿌리원까지의 갭을 잡았으니까 이제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요까지 하셨다면 다 옳게 하신 거고, 그 다음 진행해야 되는 게 대칭할 수 있는 이제 선 하나를 수직하게 잡아 주시면 되고, 이 선을 기준으로 3개의 선을 만들어서 이제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선, 얘를 첫 번째 선이라고 부르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 수직하게 내려서 첫 번째 그었던 이제 중심선이 될 텐데 중심선과의 거리, 이게 수식으로는 모듈 곱하기 0.785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뭐 어차피 모듈 1이니까 0.785로 집어넣겠습니다. 0.785 갭을 잡아주시고 이 선 간의 어떤 위치를 자꾸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순서를 좀 잘 보고 서로 간에 수식을 잘 기입하셔야 치형 모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실제로는 뭐 요 모델링으로 기준으로 만들어지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모델링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되니까 순서를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선은 앞서 만든 두 선의 사이에다가 위치를 시키시고
대칭선이 될 요 녀석이 아니라 직전에 만든 선과의 거리로 규제를 하시면 됩니다. 모듈 나누기 2로 나오게 되고요. 1 나누기 2가 되면서 값은 0.5가 나오게 되겠죠. 0.5입니다. 두 번째 선과 갭. 헷갈리지 마시고요. 다음 마지막 선이 제일 왼쪽, 제 바깥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일 바깥쪽 왼쪽에다가 위치를 시켜주시고 똑같이 두 번째 선과 거리로 규제를 하시는 거죠. 이때 수식은 모듈 나누기 4로 나옵니다. 1 나누기 4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래서 0.25로 나타납니다. 모듈이 2일 때는 숫자 3개가 다 달라지겠죠. 숫자 3개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식 간의 관계로 꼭 암기를 하셔야 하실 때 헷갈리지가 않으실 거예요. 자, 완성이 다 됐고요. 이제 나머지 스케치 이어가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오른쪽에 꾹 눌러서 왼쪽으로 이렇게 형상을 선택하시고 잡혀있는 요 기준을 구성선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이제 각 부의 교차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각 부의 교차점. 제가 먼저 표현을 해드리면, 여기가 첫 번째 교차점, 여기가 두 번째 교차점, 세 번째 교차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플라인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플라인 선을 요 가운데 있는 첫 번째 그렸던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하는 겁니다. 대칭을 해서 하나의 치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스플라인으로 꼭 그리셔야 되고, 간혹 이제 이렇게 안내를 드려도 급하게 하다 보면 못 들으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3점으로 막 만드시는 부분도 있는데, 꼭 선은 이 스플라인 보간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플라인 보간 다시 찍겠습니다. 찍어서요. 각 부의 교차점입니다. 이렇게 노란색 X가 나올 때 클릭, 그리고 또 하나의 X, 마지막에 이 X 나타날 때 클릭을 하시고, 엔터보다는 바로 옆에 이 체크바가 생기기 때문에 이 체크바를 클릭함으로써 명령을 종료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스플라인 선 완성이 되고 나면 선택하고요. 미러 선택하고, 이미 한번 선택을 잡고 눌렀기 때문에 다른 거 선택할 게 없으면 바로 이 미러선의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거기에서 대칭선을 이렇게 골라준 다음에 색깔이 바뀐 거 확인하시고 적용, 종료를 눌러주면 됩니다. 적용했을 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종료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스케치 하시면은 인벤터 상에서는 돌출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작업을 이어나가시면 되고요. 인벤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이라면 스케치의 어느 한 부분은 정리를 꼭 해주셔야만 돌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벤터니까 바로 진행할게요. 자, 스케치 마무리로 나와서 돌출, 여기죠? 이렇게 요 면을 선택해주고, 15였으니까 대칭으로 잡은 다음에 돌출을 두께는 15로 맞춰주면 기어 전체 폭에서, 기어 이빨의 폭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전체는 폭이 다르니까 15로 해서 결합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진행하실 때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개수가 4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어를 넣으실 때마다 이 치형의 못따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못따기를 40개를 돌려놓고 순서에 맞춘다고 하다가 돌려버리게 되면 나중에 못따기를 80개를 찍어야 되죠. 이빨은 40개고 양쪽을 찍어야 되니까 80번을 클릭 하고 있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미리 해주는 거예요. 미리 못하기를 모듈이 1이든 2든 3이든 간에
모두 다 1로 이렇게 찍어 주시고 입력 하나 해준 다음에 못하기는 대부분 다 뭐 못가기 포함해서 마지막에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이런 경우는 다소 예외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형 패턴 선택하실 때는 이제 초반에는 어떤 잘못 찍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트리에서 선택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돌출 못하기입니다. 이때 찍으실 때도 앞에 있는 회전까지 같이 찍게 되시면 잘 만들어 놓은 몸체를 40개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트리를 선택하실 때나 대놓고 여기 형상을 찍으실 때나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진짜 많이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실수를 하시게 되면 다음 작업이 웬만하면 안 될 겁니다. 겹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튕길 수도 있어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게 회전축입니다. 회전축에 마우스 커서 클릭. 보통 저는 외경 요 둘레면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고 개수, 이수 40개. 40개가 들어오죠. 미리 보기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스케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스케치를 이어갈 때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 치형이 완성되고 나면 치형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잡아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스케치 한번 눌러 볼 텐데 이렇게 눌렀을 때 이 부분이 지금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간혹 다른 버전에서 보면 여기 삐뚤어져서 나옵니다. 이게 좀 잘못 나오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여기 오늘따라 잘 나왔는데 이제 다른 버전일 때를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버전일 때는 이게 살짝 우측 면도가 기울어져서 나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그러니까 치형 있는 부분은 스케치로 찍지 마셔라. 그렇게 저는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경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경을 넣기 위해서는 치형이 아닌 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 면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치형을 만들었던 대로 치형을 스케치했던 면에다가 이제 구부투상 우측 좌측 면도를 만들어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치형이 있는 곳은 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경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축지름이 12일 거고요. 12일 때 내경 규격은 V벨트 풀리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편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키 기준하고 잡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으로 중간점과 원점 규제하고 전체 거리 치수는 요 모양 치수에서 여기 잘 안 잡히는군요. 기준이 치수가 여기가 잡힐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1.8을 더해야 된다 했습니다. 13.8 이렇게 규제하고 나가서 돌출 테두리 방향 바꿔서 잘라내기 바꾸고 전체 관통 돌출로 바꾸시면은 길이 상관없이 바로 이렇게 뻥 뚫리게 됩니다. 확인해 주시고 이 친구도 회전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바깥쪽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멈춤 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멈춤 나사 제도 이어지겠습니다. 둘레면에 접전부 평면 설치해야 되고요.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이거 XZ 평면으로부터 지름 25였으니까 25 나누기 잡아놓고 이렇게 선 생기면 옳게 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스케치 평면으로 잡고 점 찍어서 붙이겠습니다. 아마 얘도 풀리하고 동일하게 5 떨어진 곳에 M4일 텐데 5고
수나사 이렇게 자로 측정하시면 4 나올 겁니다. 그래서 5에 4로 확인했으니까 집어넣어 보죠. 바깥쪽에서 점까지의 거리 5mm, 그리고 요거 구속은 원점 간의 구속, 서로 간의 수평 구속 조건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거 찍으실 때 꼭 확대를 좀 하셔야 돼요. 엉뚱한 데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대를 해서 정확하게 원점, 점 찍으시고 점 찍으시고 이렇게 구속을, 혹은 마우스 컨트롤, 화면 컨트롤이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저도 확대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렇게 멀찌감치 해서 하시면 이런데 선을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 선과 점이 붙어버리거나 또 작업을 또 다시 수정해야 되는,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니까 꼭 확대해서 정확하게 클릭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나가서 평면 가시성, 이거는 뭐 구멍을 하고 나서 꺼도 되죠. 구멍 누르고요. 앞나사입니다. 아까 제가 풀리 하고 나서 바로 찍는 거라서 앞나사가 똑같네요. 이제 범위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되어 있고요. 곡면 선택인데 곡면이 아니어도 된다 했죠. 면 선택해주고 탭 보면은 바로 뚫고 나와도 남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바로 확인 누르겠습니다. 예, 구멍이 다 됐고 작업 평면은 가시성을 끄고 정리를 하는 거죠. 남아있는 못깎기와 못따기를 3으로 해서 못깎기 R값 추가하고요. 못따기 1, 내경이죠. 내경부 입구와 끝나는 부분, 나오는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스포 기어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못따기 하나가 더 있어야 되네요. 바깥쪽까지 추가해야 되죠. 여기 바깥쪽에도 못따기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조립할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에서 나와 있는 대로 제도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형상적인 부분에서는 도면에서 보신 그대로, 커버를 제외해야 되겠지만 본 그대로를 모델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